셋. 안녕하세요. 페페 채널의 페페 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 가게 바 딩굴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마감을 하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핸드폰을 켰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저희 MBTI. 오늘은 저희가 MBTI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에서 어떤 분이 MBTI를 가지고선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MBTI 때문에 조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 주제를 MBTI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BTI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완전 반대거든요. 근데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MBTI 테스트를 하러 고고. 자, 남들은 전 신경 쓰지 않는 일도 미리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진짜? 나는 겁이 없다. 힘든 일도 도전해서 욕먹고 좀 하지. 어렸을 때나 이랬는데 지금은 아닌데. 지금 MBTI 테스트를 하고 있는 벨.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알았나요? 네. 자, 저희가 MBTI 테스트를 지금 마쳤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왜? 일단은 저는 MBTI 테스트 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MBTI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벨이 MBTI가 좀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 테스트했을 때랑 지금 좀 바뀌어가지고 황당해. 저도 황당하긴 한데 좀 약간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바뀐 건지 뭔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제 생각에는 질문에 대답을 솔직하게 안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얘가 절대 J일 수가 없거든요. 저도 J로 바뀌었어요. 근데 J가 나왔어. 아니 형이 황당해, 아니라 진짜 이 형이 그 맨날 여행 갈 때마다 저한테 막 계획 세우라고 하고 저 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막 제가 좀 J로 바뀐 느낌이 들어요. 확실하게. 막 여행 가서도 막 제가 막 구글 막 찾아봐서 막 다 가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치 나가 진짜. 원래는 진짜 P였거든요. 앞으로 네가 계획 다 짜서. 싫어. 나 J니까 나눠서 해. 자, 그러면 저희 MBTI가 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저희 MBTI입니다. 조금 저는 극단적인 것 같아요. I가 75%, S가 86%, T가 85%, J가 84%. 조금 극단적인 MBTI. 사람이 중간이 없거든. 그럼 벨과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8년 가까이 연애하면서 알았던 MBTI는 ENFP였어요. 저는 ISTJ고 ENFP라 가지고 MBTI가 완전 반대였거든요. 맞아, 똑같은 게 없었지. 근데 갑자기 오늘 2번이나 해봤는데 ESFJ가 나왔어. 너무 황당해 지금. 근데 그 N이랑 S는 사실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제가 E는 79%, 그다음에 S가 66, F가 62, J가 63%입니다. 다들 한 60%대에서 이렇게 있는 거. 6대 4 정도? 형이랑 연애 초반 때는 내가 그때 P가 한 80%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바꿔놨습니다. 아 바뀌기 싫어. 저 사실 여행 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계획적이지 않았는데 절 많이 바꿔놨네요. 페페님이. ESFJ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MBTI 항목 하나씩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는 저는 I고 벨은 E거든요. 제가 I가 75%, 벨은 E가 79%.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완전 양극단이잖아요. 벨이랑 연애 초반에도 그렇고, 사실 요즘에도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벨은 자꾸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쉬는 날에도 맨날 전화해가지고 사람들 자꾸 불러 모아요. 술 먹자, 뭐 하자.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쉬는 날에는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고, 나가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벨한테 그만 좀 부르라고 맨날 그래요. 저는 4명이 딱 적당한 것 같고, 3, 4명? 그리고 6명이 맥스. 6명이 넘어가면은 약간 말을 안 하게 돼요, 제가. 그 자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근데 혹시 형은 술자리를 만약 친구랑 가졌어. 단둘이서 술 마시는 거 좋아? 단둘이는 싫어.
아 그래? 나도 단둘은 완전 싫거든. 절대 안 마셔. 3-4명 정도 막 베프랑도 1대1로 술 안 마십니다. 할 말도 없고 불편해. 즐겁지가 않아요. 둘이서 그래서 마시면. 저희 둘이서도 술을 마시는 경우도 거의 없죠. 그죠? 연애 초반이나 그렇지. 연애 데이트할 초반에나 때 조금 항상 3명이 4명 5명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진짜 I인데 사람들이 제가 I라고 하면 다 놀라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학습된 것 같아요. 이게 가게를 안 할 때는 진짜 완벽한 I였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은 뭐 그래서 프로젝트를 끝냈다거나 뭔가 직장 할 때도 뭔가 성취를 했다. 그 다음에 친구들 불러가서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도 그랬고 계속 뭔가를 해냈다고 하면은 집에서 혼자서 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여지껏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몰아본다거나 그래서 집 밖에 한 2-3일 동안 안 나가거나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아요. 배는 어땠나요? 저는 집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를 못해요. 근데 요즘에는 하시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가 원래 이가 한 진짜 9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한 11% 정도 준 것 같아요. 제가 종종 형한테 말해요. 나 점점 아이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어. 예전에는 뭐 쉬는 날이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면은 무조건 3일 다 나가거나 못해도 이틀 이상은 나가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한 번 하루 이상 무조건 집에서 쉬어야겠다. 요새 희한하게 원래 벨이 쉬는 날에 집에 잘 안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 여름이라 그런 건지 여름에 기력이 딸린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집에서 쉬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형이 쉬는 날에 집에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속상해요. 그래서 이런 이게 다른 거거든요 서로. 근데 저는 집에 있는 게 좋고 집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핸드폰 충전기 껴놓고 충전하는 것 마냥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게 좋은데 얘는 자꾸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 오늘도 약속도 집에 있냐고 약속 좀 잡으라고 계속 그래요 저한테. 막 그냥 집에 있을까 이러면은 그럼 제가 막 형이랑 저랑 아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늘 뭐하냐 물어본 다음에 막 형 여기 논다는데 형도 서울로 가서 놀아라 막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되는데. 집에 있으면 그냥 뭔가 안쓰러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얘는 그런 거예요. 저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게 저도 좀 바뀐 게 원래는 집에만 있고 그런 거 좋아했는데 얘 때문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자꾸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좀 좋아지고 조금 얘가 옆에서 답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으면 좀 불안해 뭔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항목은 저는 S가 86%, 벨은 S가 66%. 근데 사실 S랑 N으로 우리가 트러블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합이 뭐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어. 근데 커플들은 S랑 N으로 되게 많이 싸운다고 진짜로? 하는데 S는 되게 직관적인 거잖아. 근데 N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상상하고 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그래서 뭐 네가 원래 N이었잖아. 그래서 나 그렇게 의심하고 의부증 갖고 있었구나. 그런 적 없어. 어느 초반에 진짜 의부증이 있었거든요. 그게 의부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저는 되게 연락에 되게 엄청 민감한 사람이었었어요. 막 연락이 잠깐 안 돼도 막 그러니까 연락 안 짜증나고. 되면은 상상의 나를 펼쳐. 혼자. 아니지. 그게 N의 그게 아니라 의부증. 이 사람 나 안 좋아하나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왜냐하면 연락도 잠깐 안 될 거 가지고선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아니지. 점심시간에 연락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점심시간에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너 핸드폰 보잖아. 남자 봐야지 무슨 핸드폰이야. 그렇다니까. 아무튼 저는 항상 핸드폰을 보게 되는 순간만큼에는 내 카톡 하는데 뭐 1분이 걸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서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게 나의 의사 표현인 거잖아. 그런 거를 좀 원했는데 형이 그런 거 할 줄 몰랐었어. 그래서 막 그걸로 초반에 많이 싸웠었거든요. 저 연락 문제 좀 싸웠어. 자, 그 다음 F랑 T네. 이거가 저희가 할 말 좀 많아요. 그래? 일단 제가 T가 85%고 벨이 F가 62%. 원래 사실은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벨이 친구들한테 하는 거랑 그러니까 A한테 하는 거랑 이 T랑 F 관련돼서 너무 달라요. 벨이 친구들한테는 T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만 F. 그러니까 A한테는 F인 것 같아. 근데 이 문제가 어떤 트러블이 있었느냐? 사실 저희가 이 MBTI를 한 주제로 한 이유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MBTI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T랑 F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연애 초반에는 이 MBTI라는 게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고 저희 혈액형으로 얘기했잖아요. 벨이 A형, 저 B형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삼극이다. 근데 이 혈액형으로 이제 얘기하면 나중에 MBTI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고 저희도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아 이게 서로 다른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벨이랑 이제 전화 통화나 영상 통화를 항상 했거든요. 근데 전화로 6시간을 싸운 적이 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6시간 동안 전화로 계속 싸운 거. 사실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못 싸우잖아요. 그만큼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서로를 이제 설득시키려고 싸우는 건데 6시간 전에 했던 그 대화 주제 내용이랑 6시간 후에 하는 내용이 결국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시키려고만 하는 거죠. 내가 얘를 그러니까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렸다는 게 다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부분 틀렸다고 생각했던 게 얘가 F였던 그 내용이고 제가 T였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항상 벨한테 얘기를 하고서 내가 말한 게 틀린 게 있으면 말해봐. 딱딱 이런 3단 논법으로 딱 말해. 이랬잖아. 그래서 이거잖아. 뭐가 틀린데? 얘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고 애인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논리만 따질 수가 맞아. 있냐. 어떻게 교과서적으로만 행동을 하냐. 애인 간에는 그렇게 딱딱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다른 게 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진짜 아직도 이해 못하긴 하는데 진짜 이 형만 부르는 것 같아. 아니 그걸 왜 부르지? 사실은 저희가 이 T랑 F 문제 때문에 사실 최근 한 달 전 정도에도 이것 때문에 좀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뭐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벨이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러 갔다가 한번 친구랑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저한테 이제 약간 하소연 비슷하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가 다니는 미용실이 이제 이쪽 친구가 하는 미용실인데 거기서 다른 얘 말고 다른 더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더 싸게 해주고 얘는 좀 더 비싸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것 때문에 아니 제가 3년을 다녔는데 그거를 진짜 저번 달에 알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알게 됐는데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걔네랑 술 마시다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훨씬 오래된 친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형님 말도 맞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기분이 나빴던 거는 애초에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좀 인지한 상태에서 알았다면은 괜찮은데 갑자기 한 3년 동안 내가 지금 애들보다 10,000원씩 더 내고 있던 거야. 제가 한 달에 2번 가거든요. 저 또한 걔랑 엄청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게 비교를 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래서 그때 되게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형한테 말했더니 형이 나한테 너가 걔랑 친하냐, 미용실 걔랑 친하냐. 그래서 나도 되게 친한 친구다 라고 느낀다 라고 말했더니 아무튼 그거 형은 이해를 못했고 저는 이해 못하는 형을 이해 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얘는 공감을 얻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 사실관계를 나도 모르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내가 형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답을 요구한 건 아닌데 내 말에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말할 때 그럴 때가 조금 싸우게 되는 거야. 그 서운해하는 거죠. 그다음에 둘 다 J가 나왔는데 마지막 J랑 T가 나왔네. 근데 저도 의아하긴 해요, 솔직히. 저는 J가 84%, 벨은 J가 63% 나왔는데 진짜 벨은 누가 봐도 P거든요. 뭐 이게 P인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은 P를 보면은 좀 대책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아. P들 또한 P 안에서 진짜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 다. 말도 안 소리. 진짜. 사실 저희 P랑 J인 것도 사실 저희가 연애 초반에 살짝 이걸로 트러블까지는 아니더라도
게 있었어요. 다툼이. 이게 일단 제가 불만을 가졌던 게 좀 크죠. JP 부분에서. 왜냐면은 둘이 어딜 가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 주에 뭘 할지도 딱딱 대충이라도 계획이 있고 뭐 그 날 뭐 할지도 다 계획이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뭐 할 거야? 뭐 물어보면은 그냥 내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또 여행을 갈 때도 그냥 형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게 짜증이 납니다. 연애 초반이에요. 연애 초반에. 단적인 예로 여행을 갈 때 제가 항상 초반에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서 여행을 끝나서 뭐 물어보면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야. 우리가 거기 갔었어? 이러는 거야. 이게 너무 저는 짜증이 나. 병원 때 시선을 뺏겨서 그런 거죠. 개소리고요. 단적인 예로 여행이지만은 뭘 할 때 다 있거든요, 플랜이. 근데 일부러 저는 얘한테 시켜요. 너가 한번 짜봐. 네가 한번 찾아보고 얘기해줘. 초반에는 말 잘 들었어요. 하루만 하고 막 미국 갔을 때도 미국 너가 구글 지도 다 보면서 어디 갈지 다 노선 다 정하고 나보고 뭐 먹을지 다 정하고 막 저한테 계획을 다 세우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했어요. 형이 엄청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좀 내가 좀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하다가 이제 점점 여행 갈 때마다 다 저한테 지키니까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약간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건 형이 해. 내가 막 이렇게 반항하고 막 그렇게 했지. 사실 얘한테 제가 시키더라도 저는 다 찾아보고 다 있어요, 사실 진짜. 그게 심하지 않아요? 왜 일을 두 번 하는 거야? 아니지, 너한테 그 여행이든 뭔가에 더 의미를 주기 위해서야. 고마워요. 제가 ISTJ, 원래는 ENFP였는데 갑자기 ESFJ로 변하신. 네. 형 때문이야. 제가 MBTI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개인적인 개똥사락인데 친구 간에는 좀 MBTI가 비슷한 사람이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친구끼리는 한 번 이렇게 싸우면 화해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친구끼리는 죽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이 애인 간에는 MBTI가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 조금 느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여지껏 제가 했던 연애는 뭔가 나랑 비슷하고 뭔가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좋아. 근데 조금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은 그 사람이 나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뻔한 거야. 나보네. 질리는. 근데 벨이랑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벨이어서 그런 거야. 벨이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를 질리지 않는 사람. 약간 요즘에도 가끔씩 카톡을 하다가 보면은 딱 메시지를 보고 응?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약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난 얘기나 벗어난 행동들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통통 튀는 매력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8년 정도 만나면서 지금까지 아직 권태기도 없었고 뭔가 질리지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끔씩 보면 새로워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새로운 건데 나쁘게 말하면 좀 이상해요. 저희 연애 초반에 아까 형이 저희가 6시간 동안 전화로 싸웠다고 한 적 있잖아요. 저는 약간 제가 변태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6시간 동안 싸우죠? 그럼 싸우고 나면은 열받고 막 화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항상. 진짜. 원래 싸우면은 뭐 최근에도 막 엄청 크게 싸운 적은 없지만 뭐 종종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하게 될 때 그때도 이 감정이 항상 커져가지고 자주 싸우는 것 또한 권태기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싸우지도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좀 싸우고 맞아. 폭풍 섹스도 하고. 제가 MBTI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개똥철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MBTI 팩터들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딱 그 속에 T랑 F 관련된 거랑
J랑 P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저만의 철학이 있는데 뭐냐면은 F인 사람이 T인 척은 못하거든요. F인 사람이 T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T인 사람이 F인 척 하는 거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얘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얘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또 척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게 노력으로 보이면 또 오히려 가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좀 고쳐져. 고쳐지진 않아요. 바뀌진 않아요. T가 F로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트러블을 막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무 T처럼 친구들한테 대하듯이 또는 딴 사람한테 대하듯이 애인한테 그렇게 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가끔씩 저는 F인 척을 해요. 내가 뭘 얘기했을 때 그랬구나, 진짜 그렇겠다, 힘들었겠다. 좀 영혼은 없지만 그런 척은 할 수 있다,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인 간에 이런 T랑 F 관련된 문제로 충돌할 때 조금 T인 사람이 F인 사람한테 좀 양보를 하고 맞춰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J랑 P 관련된 거는 J가 P처럼 하는 건 못해요. 왜냐면 J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그 부분을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P인 사람은 J한테 맞춰서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T인 사람은 F한테 조금 양보를 하고 맞춰줘야 되고, P인 사람이 J인 사람한테 조금 노력하고 양보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P에서 J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조금 일로 넘어온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 두 가지 팩터만 좀 더 넘어오게 노력하면 될까요? 그럼 저희 지금까지 저희 MBTI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구독자 10,000명이 되면은 이벤트성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구독자 10,000명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오래 걸린다. 딩굴에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구독자분들이 라이브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또 라이브를 해야지 또 구독자도 늘고 더 많이 이제 시청을 한다. 그래가지고 자주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저희가 라이브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라이브에 어디 나가본 적도 없어가지고 장비를 뭘 해야 될지 아예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 해보신 분이라든지 그런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 저희한테 어떤 장비를 좀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주실 분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리고 저희 다음 영상은 저희 친구들 6명이서 마카오에 또 놀러 갑니다. 저번에 마카오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마카오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